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카풀 서비스 업체와 택시 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지만은 좀처럼 속 시원한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지구 전국 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경기도 국제 긴급구호 사업에 대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수도권 전셋값 하락 등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지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특히 지각하는 분들이 많죠. 교통량도 많고요. 그럴 때 급하게 잡아 타는 것이 택시인데요. 택시 탈 때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엉켜있는 카풀 문제로 인해서 2명의 택시 근로자가 세상을 떠났고요. 택시업계, 카풀 관련 업체들도, 정부는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카카오 카풀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만 흘렀을 뿐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간담회가 무산된 이후에 지난 10일 4개 택시업계 대표들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택시업계에서는 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 폐지, 후 협상, 하지만 카카오 카풀 측은 선 협상, 카풀 서비스 폐지 불가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택시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도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협의 진행 상황과 택시업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정지구 서울지역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 정부, 정치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택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격앙되고 분노가 끓는 상황입니다. 예.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정식 출범은 미뤄지고 있는데요. 택시업계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택시 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하는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역시 예, 지금도 전국 민주택시 노조는 같은 입장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정부는 요금은 더 비싸지만은 서비스가 우수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고 또 다양한 요금대 상품군도 선보이는 등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낙후된 택시 산업의 자생 기반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기를 원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부 여당에서는 카풀 문제뿐이 아니라 새로운 산학금 폐지와 같은 처우 개선 요금 규제 완화 여러 가지 택시 지원책에 대해서 같이 다루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카풀과 무관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의 카풀은 예를 들어서 불법 카풀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고 난 다음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의 조건부 제시한 택시 지원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카풀이 전면 허용된 상황 속에서는 운송수익금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진정 정부에서 내놓는 안들이 저희들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전되는 것 없이 계속해서 고통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거든요. 지금 전제 조건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혹시 뭐 다른 뭐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과 접촉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각도로 불법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발장도 지금 접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지금 81조 1항의 자가용 유상훈 운송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풀 문제가 예를 들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8일에는 택시업계 대표들 그리고 김정열 국토부 2차관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에서는 뭐 법인 택시 산악금제 폐지, 월급제 도입, 그리고 카풀을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거나 하루 2회 운영, 그리고 택시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카풀과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바꾸자라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진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풀의 중단이 먼저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이 예를 들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갖고 우리 택시업계와 같이 진정한 대화를 해야지 지금은 조건부 제시라는 기본적인 진정성이 없는 결여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카풀이 전면 허용되지 않고 운송수익금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 속에 카풀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현실적으로 카카오 카풀을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2015년 당시에 여당 주도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적으로 허용됐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법인 택시의 산악금 폐지, 기사 월급 제도를 먼저 논의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기사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현재 카풀이 진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차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영업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정리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한 어떤 뭐 개선 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별로 개선될 것은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풀 서비스에 상관없이 만약에 월급 제도라든지 산악금 폐지 같은 논의를 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그 내에서 택시업계 사용자들과 노동자 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택시사 측이 이 점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택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이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고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월급제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건 무조건 세금으로만 갖다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택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카카오에서 카풀로 인해서 불법 카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불법 카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막아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옛날부터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회사나 같이 그 근처에 있는 회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맞물려갖고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카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타치를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카풀은 어떻게 보면은 자가용 나라시 영업이나 각종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이 너무 많고 이건 엄연히 유상 운송행위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카풀에 대한 요금을 일정 부분을 카카오에서 떼어가고 또 택시 요금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요금들을 카풀에서
손님한테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유상 운송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정지구 전국 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인터뷰 중입니다. 카풀 업계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카풀 같은 서비스가 시정을 활성화시켜서 파이가 늘고 택시 이용자도 늘면 관련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공차 비율을 줄여서 기사들 수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불법 카풀이라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자가용 영업에 대한 빗장이 풀려가지고 자가용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의 교통정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버스나 지하철, 택시뿐이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은 공공교통수단이 체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떨어질 뿐더러 여객 자동차 운송료에 대한 교통질서가 문란되어서 시민 안전에는 더욱 심각하고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계속해서 정식 서비스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폐지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택시업계에서는 이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전제 조건을 깔면서 저희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서비스의 협상이 진행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산납금이라든지 월급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새해가 되면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택시 요금 인상이 되거나 인상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택시 요금 인상 뒤 6개월 동안 법인 택시회사 산납금을 동결시키고요. 6개월 이후에 요금 인상분을 80%를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기사 월급에 반영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택시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민들이 택시 기사가 너무 승차 거부나 불친절하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일반적인 카풀이 일정 부분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조항들을 서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사들한테는 호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 관련 얘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의견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865번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온 셈이 아닌가요? 택시 기사님들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만 하시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9150번님. 카풀을 시행하되 카풀 운전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주기적 교육 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367번님, 카풀을 하면 택시기사님들이 힘들어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7346번님, 개인 택시 자영업자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기업의 카풀 영업이 4차 산업이라니 속아 웃습니다. 9150번님, 카풀은 수요에 따라서 요금을 2배로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택시도 수요에 따라서 요금 변동이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규제는 전혀 없는 카풀, 대체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이런 협상에 나서겠다고 할 테니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언젠가는 택시업계도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카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업계에서 생각하는 거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카풀 문제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의 운송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시행하려고 있는 이 카풀은 수수료도 뛰어가고 국민들한테 받은 예를 들어서 요금에 왜 택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택시비보다 조금 싸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만연화되고 작은 운송행위가 법으로서 통과되면서 무분별하게 풀리게 된다라면 이 모든 피해들은 손님들한테 가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택시 요금, 이 저렴한 택시 요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요금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으로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이 뒤바뀐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산업적으로 요구가 많습니다만은 그렇다라도 사실상 나중을 길게 살펴본다면은 결코 택시업계라든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만약에 당연하죠. 택시업계 바람대로 카풀 서비스가 만약에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뭐 자정 노력과 같은 그런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그리고 기사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만약에 카풀 서비스가 지금 당장 중단이 된다면은 뭐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일부 기사들의 취약 지역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또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 더불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까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계기가 될까요? 예,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옛날보다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택시 노동자 스스로가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서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택시가 더 친절하고 더 시민들한테 편안한 안락한 그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운유 차량이 약 1만 2천 대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택시가. 이런 운유 차량에 대해서 인력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수급이 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같이 택시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지금 병합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택시가 시민들한테 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11시, 12시 피크 시간에 이러한 시간대에 많이 택시들이 공급되어서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또 안락한 그러한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정 노력으로 우리 각 단체나 각 택시 기사들이 실적으로 직접 나와서 계도 활동도 하고 계몽 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917번님, 왜 고용주들은 가만히 있고 택시 기사들만 반발합니까? 그리고 5500번님, 전 정부에서 거부를 한 택시 대중교통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면 조건부 카풀 허용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기인택시 조원규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나중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더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놓는 안들도 많고, 또 이것은 택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시 기사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포함은 우리 택시 기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흐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4차 산업이나 공유산업이나 이러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덧붙여서 카풀이나 각종 앱을 통한 예를 들어서 유상 운송업이 발달될 때는 그것은 택시업이나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슨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카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좀 요원해 보이지만은 협의장이 마련된다면은 정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 각각 어떤 요구를 하실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상운송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자가용 유상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반드시 정부에서 좀 막아달라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인 우리 택시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각종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통에 대한 흐름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 택시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정부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던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구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 외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일터의 안전관리 수칙이 적용되는지 조사하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반기 중에 시 본청과 공공기관 안전 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을 조사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최근 30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전년도 대비 10.7% 감소한 29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음주 사망사고가 대폭 줄었으며 지역별로는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순으로 발생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와 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통 단속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방청은 고드름 낙하로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의와 119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119 구조대의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16년 684건에서 2018년 3,48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경기 지역 강추위로 출동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폭설이 반복되고 눈이 녹을 때 고드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제설 작업을 해야 하고 지붕 배수관이 막힌 경우 녹은 눈이 잘 배수되지 않아서 큰 고드름이 생긴다면서 배수구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안양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주 동안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감시 대응 체계를 종료했습니다. 경기도는 홍역의 최대 잠복기인 3주 동안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어제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감시 체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안양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서 환자와 접촉한 1,256명 가운데 감염 의심자 10명을 추려 유전자 검출 검사를 했지만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안양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9일 귀국한 뒤에 홍역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24일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다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의 근무 시당은 올려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 전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매일 1시간 줄어듭니다. 또 시간의 연장 근무 수당은 10% 더 받게 됩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 국제 긴급구호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전셋값 하락 등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국제 긴급구호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최근에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ODA는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이고요. 공적개발원조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예, 지난 9월에 재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경기도가 지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지원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인도네시아 북부 슬라웨시주가 이제 강진과 쓰나미로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이 피해 지역은 지난 2002년도에 우리 경기도와 우호 협력을 체결했던 그 남부 슬라웨시주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가 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우리 경기도민의 위로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례가 있습니까? 한 5,600명 이재민 분들에게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쌀, 식용유, 통조림 등으로 구성됐던 긴급 식량 패키지, 또 식수 1,420개 이런 물품을 전달했고요. 예. 또 전달할 때는 현지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자녀를 둔 여성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가장 시급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이렇게 국제개발원조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이유는 뭔가요? 그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ODA 사업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경기도는 특히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 문제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데 단순한 기여에 그치지 않고 좀 개발도상국과 경기도 간에 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내서 또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우호 원조를 통해서 서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따로 또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 144억 원을 지원했고요. 예. 25개 국가에서 140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 사업도 했었고요. 예. 또 키르기스탄 같은 데는 식수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3만 3천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도 공급했고, 또 몽골하고 여러 가지 협조 사업도 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하고도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민선 7기에서는 또 그 ODA 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그 도민들의 참여 기회를 이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이제 NGO와 대학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 해외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도내 청년들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도 하고 해외에서 또
한편에서 좀 글로벌한 일자리를 좀 찾아보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이번과 같은 긴급 구호 사업도 우리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기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인도네시아와 경기도가 더 밀접한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 전셋값 하락 소식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만 가구에 가까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니까 그 송파구 지역을 넘어서 경기 성남 분당구 하남시까지 지금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최근 서울 지역의 거래 절벽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12월에 거래량이 2,500건도 채 아파트 거래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집값은 9.13 대책 이후에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입주 물량이 과거보다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월 7일 4억 8천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같은 주택형이 6억 원에서 7억 원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값이 2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대량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송파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동구와 하남시, 성남시 같은 경기 지역도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송파구는 0.25%, 강동구는 0.3%, 그리고 성남시는 0.1%, 그리고 하남시는 무려 0.9%가량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최근 기존 아파트는 매매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또 전세 가격도 입주 증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입주로 인해서 이런 하락세가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동남권의 입주 충격은 연내에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여파는 올해 3월까지 얼추 마무리가 될 테지만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대단지 입주가 지속되는데요. 예. 한 해 내내 전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송파나 강동구 일대는 헬리오시티를 제외하고도 11,967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는 강동구 레미안에 명일동 솔베뉴가 한 1,900가구 입주를 시작하고요. 예. 9월에는 고덕 그라시움이 4,932가구나 입주합니다. 12월에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1,859가구,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745가구 입주할 예정이 있는데요. 인근 하남시 풍산동과 미사지구에서도 올해 3,623가구가 입주를 하고, 강남구 개포지구도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DH 아너힐스 3,277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저렴한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 그리고 이사를 고민하는 전세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량 입주로 전세값이 심하게 조정되면서 역전세 문제나 역월세,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경기 남부 입주 물량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전세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까? 일단 직방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대기 물량이 11만 4,315가구 정도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38만 호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11만 4천 가구가 경기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3만 7,110가구 정도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 그리고 오산시 일대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크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연내 17,236가구가 입주하는데요. 주로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16,206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용의동, 비전동, 소사동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지 입주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전세 가격 하락이 이들 지역에서는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대출액이 높은 아파트는 피하시고 예. 또 주소 이전과 확정 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셔야 하고요. 또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 하락 소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데요. 미세먼지가 좀 바람으로 쉽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김미란, 박희원 캐스터가 전하는 56분 날씨와 교통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